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미반도체 보실 겁니다. 우리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아주 치고 올라가질 못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우리 어떤 흐름인지도 오늘 차트 보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따지연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수출 규제가 나왔죠. 이러한 이슈들이 한미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투자자 여러분들은 기왕 투자하시는 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단기적으로 보셔야 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지도 결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앞으로 한미반도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도 함께 보실 건데요. 먼저 우리 여러분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어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도 분명 수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요. 우리 오늘 결과는 다소 의외였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은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점에 연준 회의록도 함께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경기 둔화가 와도 금리는 빨리 내리기 어렵다. 앞으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장 초반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했어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어요. 특히 한미 반도체는 직접적인 AI 칩 공급사가 아니라서 후공정 장비 공급사이기 때문에 AI 직접 수혜주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더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먼저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 중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중국 수출 규제가 이번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인데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AI 칩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 회사가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이제 단순한 그래픽을 넘어서 AI 학습과 데이터 처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과 기술 경쟁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려던 고성능 AI 칩이죠. 즉 H20이라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약 25억 달러, 하나로는 약 3조 4천억 원이래요. 정도의 매출 기회를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손해는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적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게 비용을 정리해 보시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은 줄었어도 이익은 괜찮을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수출이 막혀서 재고가 많이 쌓일 줄 알고 그 재고 처리 비용으로 약 5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조 6천억 원 손실을 예상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45억 달러만 손실 처리가 된 거예요. 즉 10억 달러를 절약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일본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었고 특히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라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력한데요.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새롭게 만든 AI용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이 칩은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칩을 3D로 겹겹이 쌓아 올려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연산을 처리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후공정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 한미반도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미반도체는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어떤 장비를 만드는데 뛰어나냐면 후공정 장비. 바로 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데 정말 뛰어난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만 하고 실제 생산은요,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위탁 생산 업체에 맡기죠. 그리고 그 생산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업체들이 후공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후공정 업체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한미 반도체의 제품이다. 즉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TSMC 같은 업체가 더 많은 칩을 조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한미 반도체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바로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 업체들이 더 많은 칩을 만들고 칩을 조리하고 검사하는 바로 이 후공정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한미 반도체의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AI 시장이 막혔죠. 하지만 글로벌 AI 시장은요, 지금도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요,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하여서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 슈퍼컴퓨터 등을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단기간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가 차원에서 AI 중심 도시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즉 중국이 빠졌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 이상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 이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있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건데요. HBM은 고성능 AI 칩이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메모리죠. 그런데 이 AI 서버나 슈퍼컴퓨터에는 반드시 HBM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 HBM이 많이 쓰이면 많이 쓰일수록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많이 필요해주는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 차원에서 AI 중심 도시 있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들은 엔비디아 칩에 대한 대량 구매를 하고 있는 주요 고객국들이에요.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들어 본격적인 AI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면서 AI 반도체 수요를 늘리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요, 국책 사업으로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엔비디아 칩과 호환되는 패키징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들과 미리 계약을 어떻게 해요? 체결을 하고 장비를 납품해요. 이때 계약은 했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은 물량을 우리 수주 잔고라고 하죠. 최근 분기 실적을 보시면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앞으로 매출로 잡힐 장비들이 이미 계약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매출 안정성을 보여주는 바로 지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AI 반도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정교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제품을 요구할 건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한미 반도체는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특히 TCB 있죠. TCB 장비나 비전 플레이서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일수록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기업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업이 특정 고객에게만 제품을 납품한다면 그 고객의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회사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 한미반도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TSMC, 삼성전자, ASE, SK 하이닉스 등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객 분산은 매출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뉴스는요, 여러분, 단순히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 중소형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흐름을 올라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이면서도 강력한 투자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 규제가 막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동, 일본에도 제품을 납품하는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하고 또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미반도체하고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갈등이 있었죠. 이처럼 한미반도체가 그리고 자존심이 정말 세고 똑똑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한미반도체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한미반도체가 최고가를 찍었던 이날이죠, 여러분. 19만 6천 원이에요. 찍고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점이었던 12만 얼마예요? 6천 원. 12만 7천 원이었죠. 12만 7천 원을 찍고 완벽한 하방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하방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실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 12만 7천 원 라인까지 가기까지 이게 상승 추세인 줄 아셨겠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인 줄 아셨을 텐데 현재 2024년 고점이 나온 이후 한미반도체는 하방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요, 여러분. 이번 하방 추세에 또다시 저항이 나오며 약 94,000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인데요. 약 94,000원 부근에서 하방 추세가 지속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58,200원이에요. 단기 상승 추세가 생성됐다는 점인데요. 62,000원 부근에서 5월 23일, 4월 중순이었습니다, 여러분. 62,000원 부근인데요. 62,000원 부근에서 5월 23일이죠. 이날인데요. 5월 23일 저가 78,000원이거든요. 78,000원 부근에서 단기 상승 추세가 생성되었죠.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큰 하락 추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생성이 되었다는 건데 그 말은 즉슨 이번 단기 상승 추세가 하방 추세를 뚫고 넘어간다면 그곳이 바로 약 9만 원 선이겠죠, 여러분들. 이때부턴 대세 하방 추세를 벗어난 대세 상승 추세로 완벽한 전환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이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든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현재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든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4월 9일이에요, 여러분. 58,200원. 이날 매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개인 여러분들인데요. 4월 9일이에요, 여러분. 4월 9일 우리 한미반도체 보세요, 여러분. 4월 9일 날짜. 우리 개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저가 매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나갔던 거예요. 그럼 현재 단기 추세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인데 그렇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9만 원 선을요, 뚫어주는 강력한 양봉이 나올 땐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고 결국 이곳에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바로 상승 재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연준 회의록에는 앞으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경기 둔화가 와도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급격히 보수적으로 만들기 딱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AI 직접 수혜주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인 우리 한미반도체가 단기 차익 매물이 더 많이 나왔던 건데 또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반도체 재고 문제예요, 여러분들. IT기기 제조업체들이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두었다고 하죠. 즉 실제 수요는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창고에 우리 반도체는 넘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디램 제조사들이 웨이퍼 투입량,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특히 이 디램 라인에도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우려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만 모든 반도체 분야가 둔화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HBM 시장은요, 공급자 우위, 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있죠, 여러분. HBM4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공정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고 경쟁사 수도 적어서 관련 기업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미 반도체가요, 여러분, HBM 공정에 필요한 그 후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해요. 이런 장비들은요, 여러분, 이 HBM을 적층하고 연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주요 HBM 생산 업체들이 라인 증설 시 이 한미 반도체의 장비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한미 반도체가 이 HBM 공정에 필요한 후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TCB 그리고 비전 플레이서 이런 장비들은 HBM을 적충하고 연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HBM 생산 업체들의 라인 증설 시 한미반도체 장비 도입이 더 확대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미 반도체가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우리 호재 또는 이제 상승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미반도체 1분기 실적 발표 어땠나요? 2분기 실적 발표 남아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에 한미반도체의 이슈가 엄청 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력 반도체 등 정밀 후공정 장비가 필요한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며 우리 이 한미반도체는 그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다.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죠. 이제 이 94,000원을 뚫고 단기 하방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매매 기준법을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직장 다니시느랴 투자하시느랴 많이들 어려우실 거예요. 혼자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따주연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냐면 우리 여러분들 현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제 번호 있습니다. 010-7754-8244예요. 문자로 대응 또는 우리 한미반도체의 반도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의 따박따박 연금 계좌 만드시는데 제가 도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은퇴 후 투자, 노후 자산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금처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채널입니다. 함께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따박따박 연금처럼 들어오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유익한 투자 정보 얻어가셔서요, 작은 웃음 지어주시며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 따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